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강 보통 연결해서 하는데 월초는 좀 스케줄이 타이트한 관계로 조금 이렇게 늦네요. 자, 대한제강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개요. 이게 다 종속 회사들이야. YK 스틸 주식회사는 최근에 2020년 9월에 얘가 그러니까 9, 10, 11, 9, 10, 11, 12. 2020년 지금 2021년이잖아. 3분기 안 나왔으니까 한 달 한 거가 매출이 딱 들어갔다 보면 돼. 2020년 9월 달에 했으니까. 자, 10, 11, 12, 10, 11, 12. 맞네. 자, 요게 2,506억의 자본금 자산이 있는데 450 몇 억인가 주고 51% 지분을 흡수해요. 센텀파이 사이언스 파크는 부동산 개발 요거 하는 건 725억짜리 요거 99% 임대했다고 하는 그거고, 대한 네트워크스는 이제 운송 요거 셀을 철근을 이렇게 운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한다고 419억의 자본을 가지고 했고, 대한 네트워크스 안성, 대한 제강 판매, 경남 벤처 투자, STJ 스타즈 베트남, 스탄 베트남, USA 요렇게 있다. 신규는 YK 스틸 주식회사, 예전에 야마토 홀딩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신규로 설립됐는데 거기에 이제 51% 지분을 참여하고 야마토 홀딩스가 49% 해서, 야 너들이 팔 때 우리한테 팔아야 돼. 그래 네 거도 나중에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우리한테 팔아야 돼. 그래 서로 같이 같은 사람한테 팔자. 그래 그 사람이 못 사면 어떡할래? 그때는 우리끼리 알아서 처분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뭐 조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한제강이라고 표시하고 54년에 설립되고, 54년이니까 지금 60년, 70년, 66년 됐다 맞지? 66년 대단한 67년 됐다. 엄청나네. 내보다 많이 살았다. 2005년 10월 31일 날짜로 한국거래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코스닥이 아니고 맞지? 코스피더라 이거. 그래서 지배회사인 대강제강은 철근, 압연, 제강, 빌릿, 네모난 것, 철근을 생산하고 간혹 일부 잉여 반제품인 빌릿을 국내외 단합 업체에 판매하여 건설 자재인 일반 철근, 가공 철근, 바일 코일, 건설사, 유통상, 조달청 등에 판매하고 있다. 2020년 9월 8일 날짜 동종사 아까 말했던 JK YK 스틸 주식회사의 51% 지분을 획득, 실질 지분력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캐파가 더 커졌다 이거지. 지금 한 3인데 더 커졌다. 3위로 알고 있어요. 아니마, 아니나? 제강 공정을 통해 생산된 빌릿은 반제품으로 주공 제강 설비 없이 압연만을 통해 봉형관을 생산하는 업체. 그러니까 얘들이 사는 대한제강에서 생산하는 빌릿을 네모난 긴 거, 그거를 특별하게 요거 이렇게 제강 설비 없이 압연 눌려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 것만 있는 업체한테 주면은 그 업체들이 이제 철근도 만들어 파는 거지. 그래서 빌릿도 생산하고 철근도 생산하고 이렇게 한다. 아변에서는 생산된 철근은 콘크리트 구조용, 주로 건설 자재로 사용, 거의 다 건설 자재, 건설사, 유통상, 조달청 등에 판매한다. 실수요자는 건설사와 조달청이다. 나라에서 SOC 사업, 뭐 건설사는 뭐 건물 질 때 철근과 시멘트는 필수잖아. 대체제가 없다니까. 그리고 물류 부분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대한네트워크스가 화물 운송, 운송 주선, 보관 업무 등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한다. 물류 법인을 만들었다. 매출은 별로 안 돼. 부동산은 센텀 사이언스 파크, 비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이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 비주거. 하여튼 주거하지 않는 건물 임대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율은 99%다 됐다 이거지. 그래서 보면은 지분율을 대한네트워크스도 100%, 사이언스 파크도 100%, YK 스틸은 51%. 요번에 이제 흡수한 거고, 대한투자 파트너스는 요번에 처리했고 처분했고 31억. 그리고 안카사, 대한스틸 요거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49.9%. 총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계열회사 그 장부 금액이 1222억의 장부 금액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 회사를 51% 지분을 가질 때 YK 스틸 우선 매수권 라이트 온 퍼스트 리푸샬 요게 뭔 말이냐면은 우선 매수, 너들이 파는 거를 우선 내가 살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도달할 경우, 서로가 안 맞을 경우 야마토 코리아 홀딩스와 YK 스틸의 지분에 대한 것, 얘들도 49%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는 공적 가치로 매수할 권리인 콜 옵션을 야마토 홀딩
코리아 홀딩스는 야마토 코리아 홀딩스는 공정 가치로 매도할 권리인 풋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안 맞을 때는 팔 수 있는 공정한 가격으로 막 싸게 딴 놈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공정한 가격, 자기들이 결정했던 공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놈도 팔 수 있고 나도 팔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게 더 낫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말이겠지. 공정하게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싸게 팔 수 없다 이런 거지. 정상적으로 팔아라. 주가는 2005년 10월 31일에 상장. 2012년 제강 관련 특허 중에 제강로 출강 용강 탈상 방법. 전기로 출강. 전기로 용강 이제 전기로 이렇게 그걸 쇠를 놓기는 모양인데 맞나? 안 알아봤다. 2013년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법인 설립하고 대표이사 오치훈 취임하고 프레임웍스 브랜드를 론칭했다. 브랜드 우리 홈페이지 봤잖아. 프레임웍스. 그래서 납세자의 날 오치훈 대표이사 모범 납세자 산업포상도 수상하고 참고로 나 이거 오늘 샀다.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경영혁신상 생산혁신 부분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리고 2020년 YK 캐파를 확장하기 위해서 YK 스틸 주식회사 지분을 51% 취득했다. 지금은 대표이사 이경백, 한경민 취임 이렇게 돼 있다. 홈그라운드 나와바리는 부산 중구 창신동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으로 변경했고 지금은 부산 사구 한신 번영로 6구에 변경했다. 최대 주주 변동은 없고 전기주총에서 2009년 창고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했고 14년에는 전기주총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ERP라 그러지 목적 사업에 추가했다. 그래서 대한네트워크스는 뭐 네트워크 설립, 물류 설비, 중장비 운영 관리, 뭐 법인 차량 40대, 카고 트레일러 200대 뭐 맞네. 그래서 2018년에 이삐즈 시작. 이삐즈. 자, 최대 주주는 변경이 없다. 대한제강우 지분율 100%다. 이렇게. 뭐 또 뭐고 사이언스 파크는 2002년에 EHC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리저리 뭐 하다가 대표이사 김기한으로 취임하고 뭐 11년 뭔데 이거는 뭐 그냥 부동산 개발 임대 경영 컨설팅 그래서 그러고 그건 끝이고 YK 스틸은 아까 말했던 51%의 지분을 흡수해서 저기서도 매출을 올라가고 있다. 자본금이 2012년에 신주 인수권 행사 BW하고는 신주를 발행하는 행사 그게 82,000주를 발행하고 주당 1,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얼마야? 82,088억 3천이가 그리고 주당 발행 감가액이 그러니까 요 1,000원 곱하기 82,000원은 자본금으로 가고 9,000원에서 1,000원 뺀 나머지 금액은 자본 잉여금으로 가서 쌓인다.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래서 BW 행사를 했다. 그래서 또 신주 인수권 행사 BW 23억치 1,000원 액면가는 1,000원인데 행사 가격은 9,600원. 2012년 그러니까 2012년에 몇 번 했노? 2012년 2월에 한 번, 2월 21일에 한 번, 2월 2012년 9월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 해서 30만 주, 20만 주, 8만 주, 그러니까 한 60만 주 가까이, 한 60억 가까이를 BW를 행사했다. 60만 주가 행사했다. 이렇게 봅시다. 60만 주 있네. 그러니까 2,400만 주를 6,200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2,400만 주를 발행했는데 신주 인수권 행사로 한 60만 주 가까이를 했다. 보고 지금은 자사주를 300만 주를 매입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명분이 많지. 주가 안정을 위해서 매입합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신탁. 자사주 신탁 계약. 그리고 자사주 그냥 보유하기 위해서 매입합니다. 소각. 항상 말하지만 소각이 제일 베스트. 그거 뭐 그냥 매입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는 그냥 이게 언제든지 요거와 요거는 신탁이나 요거는 시중에 언제든지 풀릴 수 있어. 소각은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 못 나오지. 그러니까 신탁은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끼고 돈 있는 놈을 끼고 야, 니 우리 주식 사놓으면 내 이자 꼬박꼬박 줄게. 안 가면 너들 그 주식 니들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뭐 기간을 두고 몇 년간 니가 한 20억치 사줘. 내가 이자 꼬박꼬박 줄게. 그러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 주식은 시중에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주식 수가 작아지면은 가치가 올라가잖아. 맞나? 올라갈 수 있지, 맞지?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게 시장이 풀릴 수도 있다. 매입도 시장이 풀릴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말 많이 하는 게 3천만 주를 발행해서 1천만 주를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회사 어떤 회사? 모토니. 모토니 1천만 주. 그중에 400만 주는 저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600만 주는 신탁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거는 신탁 계약을 통해서 한 30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모토니 이건 신탁 계약을 통해서 660만 주, 600만 주, 550만 주.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440만 주 이런 식으로 직접 매수한 게. 그러니까 그거는 쓸 수 있는 게 스탁 옵션 아니면은 기업을 흡수할 때, 야, 우리 주식 줄 테니까 회사 넘겨, 지분 얼마 넘겨.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탁 옵션 줄 때, 보너스 줄 때 직원들한테 주식을 싹 푸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쓸 수 있다. 배당금 얼마 줬는가 보려고 얘들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18년도, 66년, 67년, 68년, 이봐라. 60년, 68년 됐대, 역사가. 1기부터 시작하니까. 18년도에는 적자가 170억이었어. 18년도에는 260억의 흑자를 발생시키고 19년 올해는 700억의 지금 단기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배당금을 얼마 줬냐 보니까 18년도에 적자인 상태에서도 배당금은 그거 순이익의 마이너스 18%를 마이너스 18%가 얼마냐 몰라. 마이너스 18%에 달하는 이건 어떻게 해서 먹겠다. 그래서 150원 주가의 18%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순이익의 15%, 296억의 15%를 주식 수만큼은 나누니까 200원, 주당 200원씩 돌아가는 배당금을 줬다. 적자라가 나더라도 줬다. 사업 내용. 딱 보면 여기 딱 클림돼 있네. 지배사는 대한제강은 철 스크랩, 철들을 원료로 해서 빌렛을 생산, 길다라는 게 제강 사업과 반제품인 빌렛을 원재료로 하여 철근을 생산, 철근. 그 건물질 때 하는 철근, 아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강 사업과 아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은 제강 아변으로 단일을 하여 표현하고 있다. 산업 특성은 국가 기관 산업이지. 이거는 전후방 연관이 있고 건물 없이 살 수 없고 컨테이너만 짓고 어떻게 사는 맞지? 다리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사업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조강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뭐 중국에서는 과잉 고용하고 있고 조선 경기 하락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조강 생산도 지속적인 철강 설비 확충과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 확대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건설 경기가 꿈틀꿈틀하고 하잖아. 건설 경기가 무조건 많이 지어서 꿈틀꿈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나라가 조금 뭐 우리 뭐 나 자체적으로는 뭐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막 문을 닫고 전 세계가 왔을 때는 한국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는 막 5%씩 마이너스 4%씩 3%씩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0.몇 %씩 막 이하고 수출은 막 흑자가 나고 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풀리는 것들을 설비 SOC 이런 데다가 뭐 공공근로란다 그 뭐고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막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건설 경기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북한하고 또 사이만 더 좋아지면 그리고 또 가덕도 같은 거 그거 막 짓는데 몇 년 걸리잖아. 그거 뭐 철근 시멘트 얼마나 들어가겠노. 철강 산업은 그래서 건설용 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전기로 제강업은 이게 건설용 자재로서 뽑는 철근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전기로 제강업인 모양이라 전기로 이제 쇠를 녹이는 그런가. 국내외 건설기 전기로 제강이 모르겠다.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뭐하고 건설 경기하고 건설업의 특징이 겨울에는 좀 비수기고 봄에서 겨울 전까지가 성수기지. 중간에 또 태풍 올 때 또 좀 비수기고. 그리고 건설업의 특성 건설업이 화랑들기 1년 후행하는 경기 특성이 있다. 1년 뒤부터 이제 체감 경기가 온다. 경쟁 요소는 철근 시장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아주 큰 요소로 이제 작용되다 보니까 성숙기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더 싸게, 더 이제 효율 좋게, 더 질 좋은 걸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근데 여기 67년을 살아남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을 있다. 최근 철근 생산업체는 생산 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신공법 채택 등 경쟁 우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원 조달은 뭐 전기로 제강사의 경우 철근의 원가가 한 70%, 고철 스크랩이 차지하는 거야. 원가가 70%가 철 스크랩 부족 국가고 우리나라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철 스크랩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집진 설비 TSM 이런 것들을 굴뚝 자동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것도 기준을 딱 지키고 있고 뭐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실수요자 세분화, 수요 충족을 통하여 제조사와 고객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익성, 안정성, 재고를 추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비롯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파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또 이제 또 뭐 그거 영업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딱 돼 있어가지고 홈페이지 봤잖아. 그런 식으로 익스플로어, 뭐 어드바이저, 뭐 이렇게 딱 구분 딱 돼 있더라 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네. 건설 경기와 연동되는 특성이 있으니까 자본 집약적이고 장치 산업이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땅도 많이 필요하니까 높은 진입 장벽이 있고 생각보다 마진이 처음에는 많이 안 남기 때문에 들어섰다가 박살 날 수 있고 그리고 품질상 가격은 철근의 가격, 품질, 차별화가 없는 바 기타 서비스 제공 능력이 차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가 경쟁 요소야. 그러니까 철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질이나 이런 것들은 별 차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산 쓸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이때까지 썼던 기타적으로 썼던 것들,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제고가 경쟁력 요소로 하는. 그리고 신규 사업을 YK 주식회사, YK 철강 뭐야, YK 뭐고, YKS 주식회사를 51% 지분해서 캐파를 더 늘렸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 많은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경영진 회장님,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2020년 10월 1일자 조직 개편인데 이렇게 있는 거 경영진 있으면 회장님, 부회장, 사장님 이렇게 적혀 있고 대표이사 이름 적혀 있는 거 한성민, 마케팅 영업팀 이철규 이렇게 구매무역팀 팀장 김규리 이름 이쁘다. 물류팀 서고성 이렇게 부산공장 박기영 이사, 평택공장 최정우 이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처음 봤어. 와 얼마나 자기들이 이렇게 알리고 싶겠노. 이런 게 봐라 메리트지. 이렇게 세세하게 투자자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 아이가. 맞지? 아이가? 아니 말고 자 YK 스틸은 철 스크랩 원래 똑같은 건데 얘는 공시 대상 사업 부분을 제강 아변 단일화 맨 얘들도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 대신 얘들은 빌리 이런 거보다는 철강 아변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주로 돼 있어 가지고 같이 이제 연결된다. 그래서 같이 연결된다. YK 스틸. 그러니까 캐파를 늘렸다는 거지. 지분 딱 해가. 저기는 왜 넘어갔겠노? 계속 좀 이렇게 딴 거 안 하고 계속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계속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원가도 낮추고 조금 품질도 늘리고 고객한테 서비스 좀 잘하고 이래가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회사들보다 못하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시원찮고 마진이 생각보다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린 것도 많지 이자 갖고 나기 빠듯하지 그렇게 지분을 넘기겠지. 철강산업, 당사와 같이 건설용 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전기로 제강업은 국내외 건설 경기가 높은 경기. 아까 말했잖아. 다 봤던 거네. 다 봤던 걸 똑같은 거니까 같이 똑같이 설명하고 있고, 그래 연기 똑같이 있고, YK 스틸 주식회사에는 CEO, 생산구매본부, 영업본부, 관리본부. 관리본부에는 기획, 운영, 회계, 재무, 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아까하고 좀 다르지. 아까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데 얘는 YK 스틸 주식회사니까 51%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고 물류가공 이비즈 대한네트워크스는 제강으로서 만들어낸 거를 철근 가공 비즈 뭐 이비즈 담당으로 전산 담당으로 법인으로서 관련된 시너지와 밸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한다. 배달해주고 몇 개 필요하니 몇 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물류에 관한 것들을 담당한다. 그 뭐 맞춤형 물류 서비스 대량 수송,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돼서 IoT, 인터넷 오브 띵킹, 빅데이터, 블록체인, 최첨단, 첨단 기술, 물류산업과 융합되면서 단순 노동 집약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는 서비스로 전환한다. 이렇게. 경기 변동의 특성으로서는 물류산업은 경기 변동에 선행하면서 반응하고 경영 변화에 따른 타 산업의 생산 및 세계 교역량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 환율, 컨테이너, 용선 지수, 배 그 운임료, 건화물 운임지수 등 운임지수에 의하여 수익성이 큰 변동이 발생하고 이것도 물류는 또 기름값 이런 것들이 또 수익이 크게 영향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시장 점유율은 네트워크스 지배 회사인 대한제강의 물류 범위로 대한제강 물류 국내외 물류를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을 말할 수 있나 대한제강급만 담당한다 이 말이겠지. 철근 가공 사업에서는
철근 가공 사업이 기반되는 게 건설이지. 건설은 사람 일상 경제 생활을 위한 공간, 교류와 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그러니까 SOC 건설과 그냥 주택 건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업 업무, 주택 문화 시설을 건설하는 게 건축 사업, 도로, 철도, 항만,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는 게 토목 사업. 토목은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발전소, 에너지, 저장 시설, 산업 시설 건설하는 거는 몰라? 플랜트. 세 개 나누면 건축, 토목, 플랜트. 요게 뭐다? 건설 산업이다. 건설 산업. 철근 기공 산업은 노동력과 작은 기술 생산 요소를 활용하여 건설 시 골조 공사, 뼈대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의 절단도 하고 옛날에는 그 건물 지으면 요즘도 그렇지만 절단했다니까 절단도 하고 윙 자르고 절곡도 하고 구부리는 거 가공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업체에서 그냥 우리 몇 센치 구부려가 가지고 와 개수 몇 개 그러면 바로 그렇게 절단해서 가져가 주는 게 얼마나 편하노. 그러면 이제 뭐야 재고나 이런 것들 관리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되노 뭐 따로 이렇게 뭐 또 다른 업체 써가지고 할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수직 계열화를 이루쳐졌다. 건설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지. 골조 사업은 그러니까 우천, 뭐 동절기 이런 곳들에 조금 계열적인 특성도 좀 타고 그리고 이제 철근 가공업체는 생산성 향상, 자동화 설비 도입,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업은 기존 고객사에서 물량 확대를 비롯해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중소형 건설사를 우선적으로 철근을 공급하는 거야. 그래야지 돈 잘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대한제강 관계사로부터 대한제강 물량의 공급을 비롯하여 대한제강 외 건설사 영업 활동을 통해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삐지는 IT 서비스 산업으로 제조업, 통신업, 타산업 대비 인력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용 창출 회사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이삐즈. IT 서비스는 컨설팅,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IT 소싱으로 구분된다. IT 서비스가. 근데 이건 뭐 내가 설명 못 할게. IT 서비스는 뭐 IT지 뭐. 사업 부문별. IT 아웃소싱에서 주로 하는 내역은 대한제강 IT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대한제강에서 그러니까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 자기들 거만 하는 거야. 자기들 거만. 그러니까 점유율 뭐 잡고 이럴 만한 것들이 없을 거라 보이는데 여기 좀 독특한 게 여기에 구글의 공식 파트너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글의 기업용 솔루션이 구글 앱 특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거가 조금 앞서간다까지만 제가 보이지 다른 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인다. 여기 IT 쪽에는 CEO, 사업운영센터, BPR, IT팀, 사업관리팀이 이렇게 있다. 부동산 부분 센텀 사이언스 파크는 뭐 센텀 사이언스 파크 빌딩의 시행사, 센텀 지역 내 부동산, 부산의 센텀 지역이 있는 말이다.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임대업, 매입 매각을 통해 큰 매매 이익을 차지하는 뭐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변한 직접 내가 건물 지어서 하는 거에서 이제는 이제 간접 투자 보유 유지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하는 거잖아. 임대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부동산 관리 산업은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다. CB, 리처드 존스, 랭 뭐 이런 회사들 외국계 회사와 국내 대기업들의 부동산 관리 산업,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뛰어들어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간접 투자,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대신 받아주고 그런 식의 직접 투자는 그거지. 직접 건물을 지어서 투자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건물 짓고 그 후에 유지를 하면서 굴리면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것. 그래서 센텀 사이언스 파크는 2010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본관 업무동 지상 23층, 지하 4층, 교육연구동 지상 4층, 지하 4층으로 되어 있고 센텀 지역 내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으로 좋은 입지를 활용하여 지금 공실 기준 임대율 99%다. 다 나갔다 이거지. 자, 이제 제품 매출 서비스를 보면 철근이 79% 차지, 거의 80%, 4,600억 매출. DH 스테일로 나가고 울트라바, 스테이지 이런 것들. 빌릿은 보홍 형광 반제품이라고 했잖아. 요거 길다란 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야들은 철근으로 만드는 회사한테 빌릿을 공급하는 거지. 빌릿은 공급 안 되고 있고 바인 코일 띨띨띨띨띨 감아는 거 띨띨띨띨 감아는 거 원형으로 띨띨띨띨 감아놨는 거 이걸 요거가
18% 거의 19% 정도 1070억 합쳐가지고 기타 2% 119억 합치니까 5794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YK 스틸은 한 달치 9월 한 달에 454억 매출 철근만 봐봐. 그러면 4 곱하기 9는 95, 45 49 450 곱하기 9는 4천억 5천억 4천억 1조 넘나 안 넘나? 넘겠지. 맞지? 지금 이것만 지금 3분기인데도 1조 넘겠지. 5,700억인데. 그러니까 YK 스틸까지 했으니까 얘들이 이제 1조가 내년부터는 바로 그냥 넘어봐. 1조 넘고 시작한다. 시총이 얼마라고? 2천 몇백억밖에 안 돼. 영업이익 얼마라고? 대박. 여기서 아까 전에 영업이익 좋다 한 90%만 빼자. 얼마야? 10%면은 500억 넘잖아. 500억 넘지? 10%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그러면 뭐야? 지금 시총 200억이라 그랬잖아. 500억이면 5, 4, 20 멀티플 4밖에 안 된다. 원래 4인가? 건설이 철근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난 아니라 보거든. 이것도 충분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자, YK 스틸 자 이렇게 됐고 철근 가격은 2018년에 684 이게 톤당인가? 어떻게 돼? 톤당 1,000원 68만 원 한 1톤에 68만 원 이렇게 돼 있네.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바인 코일은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원가를 계속 싸게 하고 그 중에 또 재무가 약한 회사들은 무너지겠지. 그럼 무너진 만큼 또 이 살아 있는 업체들이 또 그 캐파를 또 흡수하니까 사람만 있어도 견뎌. 괜찮아. 제강 아변 매출 비용이 이제 이거는 그 대한제강 주식회사고 원재료 매입 비율이 770억. 소재 이제 부재료 합금철 내화물 빌렛 및 철근 부원유지 이게 849억. 재료가 그러니까 재료를 1309억치를 사오는 게 이제 재료값이야. 재료값. YK 스틸도 284억인데 요건 한 달치잖아. 그러니까 이거 또뭐 그야 9 곱하면 928 18이 아니야. 928 8 78에 79 63 18 계산 안 된다. 1900억. 하여튼 뭔가네. 아, 300억이네. 3927 2700억. 와, 2700억 사오나? 그러면 얘들보다 더 사는데. 맞지? 모르겠다. 이거 뭔데? 구매량은 통과. 구매량은 뭐 어떻게? 구매량이 뭐 어떻게? 이렇게 원재료 생산 설비가 사구 신평공장, 녹산공장, 강서구 녹산산업, 사하구 을숙대로 구평공장, 평택에서 제강 압영공장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녹산공장, 신평공장, 평택공장 이런 식으로 녹산공장 이 평균 가동률이 제강 빌릿을 만드는 데는 87%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압연 이제 철근을 만드는 데는 55%짜리도 있고 뭐 한 평균 한 6,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생산 능력, 연간 생산 능력 이런 식으로 돼가 있다. YK 스틸은 제강 빌릿을 만드는데 평균 가동률 90%, 압연은 약 67%, 연간 생산 능력이 1180만 톤. 구평공장 1180만 톤. 봐봐.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신평공장, 녹산공장, 평택공장 합쳐가 1500만 톤인데 1500톤인데 얘들은 공장 하나에 1100만 톤, 1100톤, 1180만 톤. 이 회사 잘 흡수했지 맞지? 캐파가 2배가 거의 뛰어넘는 거잖아. 맞지? 맞나? 맞다. 자, 넘어가자. 그래서 요건 유형자산 1589억 토지, 건물, 구축물, 굴뚝, 다리 이런 거, 차량 뭐 이런 거, 공기고 뭐 리스 기계장치, 사용권 자산, 뭐 임차 자산 다 합치니까 한 1589억 정도 된다. YK 스틸은 자산이 건물 100억, 구축물 179억, 기계장치 549억, 뭐 이렇게 뭐 사용권 자산 96억, 합계 1018억이 감가상각을 거쳐가 감가상각 요거 기계장치 800, 500, 8억 요렇게 하니까 692억의 유형자산인데 요거에 비하면 한 3배 차이 나지. 대한제강이 이제 뭐 이게 그 가진 게 좀 더 많다 이거지. 어찌 보면 매출을 보니까 철근 수출이 37억, 내수가 4,566억, 수출도 해 37억. 그러니까 합계 4,600억의 매출. 철근은 그리고 바인 코일은 수출이 46억, 그리고 내수가 1,000억, 합쳐서 1,071억, 합쳐서
그리고 또 상품 외에 수출이 16억, 내수가 103억 다 합치니까 5,794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YK 스틸은 맨 같은 걸 한다 그랬으니까 철근 내수밖에 없는데 456억 한 달치. 요거 한 달치. 봐봐. 내수는 민수, 내수는 건설사 유통사, 요게 조당청, 요거 수출은 그러고 수출은 뭐 따로 가겠지. 그리고 결제는 현금 어음으로 이루어지면 관수의 경우 관에 납품할 경우 접수일부터 한 30일 이내 이제 납품받고 관급 현장 요청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납품한다. 물건은 결제는 월마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된다. 자, 판매 방식은 뭐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이제 전화해가 판매하나? 수주가 2020년에 수주를 받았고 납기일이 2022년까지 수량을 27만 톤을 공급해줘야 돼. 지금까지 471억치 6만 9천 톤을 공급했고 남아있는 게 20만 톤이 남아있어. YK 스틸도 17만 톤이 남아있어. 얼마 많이 남아있노? 그 1,000억. YK 스틸은 1,060억 남아있고 대한제강은 1,390억의 수주가 남아있어. 아니 요거만 해도 맞지? 2,000억 정도 먹고 살 거 남아있다. 재무는 입으로.